안녕하세요. 헌의학총각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념법이 무엇인지, 즉 기원이라는 어떤 중대한 시점, 기점을 기반으로 연도들마다 특정 기호 체계를 대응시켜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기념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은육기나 명리학에서 쓰이는 기념법은 간지기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년, 을축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매기는 방법. 이 간지기념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그 간지기념법을 하기에 앞서서 요 간지기념법 이전에 주요 몇 가지 기념법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고갑자 기념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간지기념법 이전의 주요 기념법을 세 가지로 주로 딱 정리를 할 건데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고갑자 기념법입니다. 오늘 할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고갑자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랄까 지금 그 간지기념법과 똑같은 거야. 근데 간지기념법은 갑자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 갑과 자에 대응되는 어떤 다른 어떤 용어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갑자년은 갑은 알봉, 자는 곤돈, 알봉, 곤돈이 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고갑자 기념법이에요. 간단히 보면. 그래서 사실상 간지기념법하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연도를 표현하는 기호체계의 명칭만 다른 거죠. 명칭만. 개수도 똑같고 10개,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연차 기념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평왕 2년, 뭐 세종 3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통치연차 기념법이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쓰이겠죠. 그 왕의 통치 연도 안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 간지기념법 이전의 기념법 중에서는 세성, 즉 목성의 공전 주기를 활용한 기념법인데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세성 기념법과 태세 기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간지기념법을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고갑자 기념법을 할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쉬워요. 단순히 이건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용어들이 되게 진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 고갑자의 기원과 활용을 먼저 볼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요 문구들은 뭐냐면 만민영이 저술한 삼명통해라는 책에 나옵니다. 약간 명리서적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대개 청간이라는 것은 나무의 줄기와 같이 강인하니 양에 배속시키고 지지는 역으로 뭐겠습니까? 얘가 나무의 줄기나 뿌리면 얘는 나무의 가지겠죠? 가지와 같이 유약하니 음에 배속시킨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했던 내용이죠. 천왕씨는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성이 동일한 13명의 인물들을 통칭하는 호칭이니 예전에 했었죠. 이들이 최초로 간지라는 개념과 그의 명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를 활용해 세성의 청구상 위치를 표기하였다 라고 하는데 요거거든요. 요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십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알려져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견인데 그 순으로 요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야. 알봉 전목 유조 강어 이런 식으로 십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자 보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12지라는 것도 똑같이 12개인데 명칭만 이렇게 다른 거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아니고 12지의 명칭은 곤돈, 섭적, 분약, 섭지격, 단오집서, 대왕락, 돈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전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요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봤던 단어구나 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는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계속 봅시다. 채용에 져서 속단에 이르기를 가는 줄기이다.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갑에서 개 10가지로 구성되어서 일명 신머라고도 한다. 자, 이 갑에서 개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요거의 현재 명칭이죠. 그리고 지는 가지이다. 자에서 해의 12가지로 구성되어 일명 12자라고도 한다. 요거의 현재적인 명칭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술된 고갑자와 1대1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명칭만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AD 132-192년이니까 기원후 2세기쯤에 이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러한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훨씬 전, 기원전에 그냥 임시로 쓰였던 그런 느낌이죠. 단어들이. 그래서 계속 보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아까 속단의 내용이 여기까지고 여기를 또 볼 거야. 여기를 보면은 이거 주요 문헌별 사망호재 분류 예전에 했었죠. 상서에서는 사망을 복기신농 황제라고 보고, 사계에서는 복기신농에서 여화를 추가시키고, 백호통에서는 추경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오제 중에 전욱, 제곡, 요수는 동일해. 근데 상서, 사기, 백호통의 순으로 소호, 황제, 소호 이렇게 넣는 거지. 사망오제 분류가 이렇게 다르고, 이러한 삼왕 중에 천왕씨라는 호칭에는, 천왕씨는 뭐 복기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천왕씨라는 호칭에는 하늘이 열리던 자, 지왕씨라는 호칭에는 땅이 열리던 축, 인왕씨라는 호칭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생겨나던 인과 같은 태초의 변화와 관련된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 그럼 요 연장선상에서 한번 볼 거예요. 요 연장선상에서 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스톱. 자, 여기서 중요한 한자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천계어자, 지벽, 어축, 개벽입니다. 개벽. 인생어인은 특별히 볼 필요 없고 요 두 개. 둘 다 열다거든. 개벽이야. 개벽이니까 천계어자인데 일단은 크게 써볼게요. 개. 벽인데 둘 다 동일하게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어떤 특정 공간과 특정 공간 사이가, 시공간이 뭔가가 막혀 있었는데 요걸 열어 젖히는 거지. 열어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자기 원래의 시공간 자체가 확장이 되는 느낌이 있고 소통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열다라는 뜻에는 이런 소통과 뭐 어떤 확장,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개자라는 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늘어놓다, 놓아주다, 사라지다야, 사라지다. 근데 이 벽자는 열다라는 뜻 외에도 개간하다, 넓히다, 개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완벽하게 그 땅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죠. 이 벽은 똑같이 열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둘 다 열다, 그 소통을 강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부가적인 의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면, 개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가 공적인 게 넓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화되는 거지, 공화. 공이 넓어지는 느낌이야. 즉, 하늘이, 뭐랄까,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우주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게 천개인 것 같고, 지벽은 뭐냐면, 이건 약간 형화되는 것 같아, 형화. 형체가 점점 널리 퍼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열리면서 점점 고밀도의 그런 공간들이 널리 퍼지는 거고, 이거는 저밀도의 공간이 널리 퍼지는 거. 그래서 개와 벽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시겠죠? 그럼 이런 느낌 하에서 계속 보면은, 그럼 천왕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지왕시에서는 땅이 열리고, 인왕시에서는 만물이 중간에서 생겨나니까, 천왕시의 시대에서는 일단은 간지의 개념과 명칭이 탄생이 된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왕시의 시대에서는 삼진이 뭐냐면 주요 세 가지 천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 가지 천체는 그거밖에 없어. 태양, 달, 그리고 28수가 포함된 어떤 성진, 1월 성신, 별자리지, 별자리. 태양과 달, 별자리. 이거를 삼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진의 변화를 관찰해. 삼진의 변화를 관찰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루 중에 낮과 밤의 도수 변화 규칙이 파악이 되고 30일을 한 달로 규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월상의 변화 주기를 관찰해 보니까 대략 30태양일로 규정이 되더라. 아시겠죠? 이 하루 중 낮과 밤의 도수 변화 규칙은 하루는 대략 24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여름에는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밤이 길어지더라. 그런 규칙이겠지. 그거를 요 삼진의 변화를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었겠지. 그럼으로써 간지와 천문학적 변화 현상 간의 대응이 이루어진 거지.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천간은 10일 단위로 대응시킨 거고, 아까 말했듯이 대략 30태양일이 한 달이었는데 이게 대략 12번 정도 지나니까 1년이 지나네? 그러면 이 12번이라는 체계에는 12번이라는 월 체계에는 순차적으로 12지를 대응을 시켰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천문학적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얻어낸 어떤 모종의 규칙들 있잖아. 요걸 기반으로 천간과 지지를 그 각각의 천문학적 변화 현상 규칙 간의 규칙에 대응을 시킨 거지. 이 지왕시의 시대에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왕시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군신 남녀 관계와 같이 간지와 제반 인사적 변화 현상 간의 대응 관계를 완성시킨다 이거지. 이거를 확장해서 우리 삶으로 어떤 적용 범위를, 간지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거지. 넓혔다 이거지. 인왕시의 시대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룬 삼명통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갑자의 기원은 사실상 천왕시의 시대로 추정될 정도로 그 역사가 상당히 유구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일단 요때 탄생이 됐고 그 고갑자라는 게 그 다음에 지왕시나 인왕시의 시대에 이르러서 후대에 어떤 천문이나 인사 변화에 요런 게 요 고갑자가 대응되는 형태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 삼명통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요 속단이란 저서가 기원 후 2세기에 쓰였는데 이때 이미 천간지지를 우리가 아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사용하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갑자라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활용되었던 용어겠죠.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삼명통에서 요 문구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정세지 소재.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걸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성의 천구상 위치를 표기하였다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그 역사까지 다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해석을 한 거고, 이정세지 소재를 보면은, 자, 세성기념법이라는 것은 간지 개념이 탄생되던 시기보다 훨씬 후, 즉 전국시대 무렵에 최초로 사용되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세지 소재는 뭐랄까, 당연히 이 세성으로 연도를 표기하기 훨씬 전에 그러한 지식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돼.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 세성의 연도별 위치를 표기하는데 사용됐다 보다는 세성과 무관한 방향, 즉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 연도의 위치를 간지 기호 체계로 규정하였다는 식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를 그래서 뭘로 보는 거야? 세성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연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등장하는 요 세성기념, 태세기념법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성의 위치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게 무관하진 않을 거. 그게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60갑자를 활용한 간지기념법은 세성기념법보다도 더 후대에 사용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같은 거는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갑과 자를 결합시키고 을과 축을 결합시키고 요거를 또 요 체계 60개의 요 기호 체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표현한 거는 세성기념법보다도 훨씬 더 후대에 사용되었다는 게 설이거든요.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천황씨 통치시대의 기념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년, 즉 알봉, 곤돈이 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했겠어요? 아니겠지. 개별적으로 썼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러한 간지조합 체계의 기념법이 아니고 천황씨 통치시대 초창기에는 첫 번째 간지인 알봉부터 12번째 지지인 대연음까지의 22개의 단일 기호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한 22년 한 주기 체계의 기념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들을 조합해서 활용한 것은 훨씬 그 천황씨 통치시대, 즉 간지라는 그 체계가, 기호 체계가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의 기념법은 얘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첫 해는 뭐 알봉의 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거 못 외워가지고 첫째는 알봉의 해, 두 번째는 전몽의 해, 세 번째는 유조의 해, 쭉쭉쭉 가서 10번째는 소양의 해, 11번째는 곤돈의 해, 이렇게 쭉쭉쭉 가서 22번째 대연언의 해, 그 다음에 23번째는 다시 첫 번째인 알봉의 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지 않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간지조합을 활용한 건 훨씬 후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칭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갑자가 활용되던 시기에는 초창기에는 간과 지가 조합된 상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용되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 지가 적극적으로 조합된 활용 형태인 60갑자로부터 유래된 갑자보다는 그냥 우리도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각각 쓸 때는 그냥 뭐라고 해? 간지라고 하잖아. 얘네를 합쳐서 쓸 때는 그냥 60갑자라고 하잖아. 이런 것처럼 이 초창기 요 고갑자 시대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용되었을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간지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고간지라고 명명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거든요. 제 생각은 고갑자보다는 고간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제 생각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갑자를 고간지라고 쓴 몇 가지 문헌들이 있어요. 고간지라고 쓴 문헌들이 있는데 아주 뭐랄까 오묘하게도 둘 다 조선시대의 문헌입니다.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이규경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쓴 문헌과 송자대전수차라는 조선 후기의 문인 송근수라는 사람이 쓴 송자대전수차라는 게 있는데 둘 다 고간지라는 말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간지라고 써야 되는 제 주장이 그렇게 뭐 택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이 고갑자에 상응되는 현재 청간지지 있잖아.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미, 신유술에 이거를 편의상 현갑자라고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서 서술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고갑자와 현갑자 간 대응 관계를 볼 겁니다. 고갑자와 현갑자 간 대응 관계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데 이하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계속 했던 거죠. 그 자전 용어 사전이라고 했지. 이것도 해석만 볼게요. 자, 세양과 세명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나오는데 별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양은 다음에 10가지 기호들을 의미해. 즉 태세라는 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위치하는 연에 대응되는 기호인 알봉부터 소양까지. 세명은 태세가 인부터 축에 위치하는 연에 대응되는 기호인 섭제격부터 적분약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세양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제기념법 이전의 주요 기념법 중에 마지막 세성의 위치를 활용한 기념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 세성기념법과 태세기념법이 있거든. 예습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세성이라는 것은 실제 목성의 공전 방향과 일치되는 실제 목성이야. 그리고 이 태세라는 것은 그 실제 목성의 공전 방향이 뭔가가 지금까지 쓰던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목성이 공전을 어떻게 합니까? 안건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을 이렇게 가죠. 이 태세기념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는 가상의 천체를 태세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활용해서 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태세기념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세양과 세명은 둘 다 태세와 관련이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세양이라는 개념은 뭐냐? 태세기념법에 쓰이는 천간. 세명은 뭐예요? 태세기념법에 쓰이는 지지를 의미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헌별 현갑자와 고갑자 대응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문헌별로 약간씩 그 세양과 세명의 명칭 차이가 있거든. 즉 청간과 지지의 대응 명칭 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하, 회남자, 사기라는 주요 세 가지 서적을 기반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얘네는 다 겹치잖아요. 얘네 다 겹치고. 근데 청간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한자들이 다른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알봉, 알봉인데 엄봉, 사기에서는 엄봉이라고 값을 표현했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러한 고갑자 활용법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볼 건데 이거는 이하주소, 곽박과 형병이 저수랑 이화주와 이화소를 합친 이하주소에 기재된 문구인데 이것도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갑에서 개까지의 10개의 기호는 11이라 통칭하는 양에 속하고 앞에서 했던 거죠. 인에서 축까지의 12개의 기호는 12진이라 통칭하니 음에 속한다 이거야. 한서 율력지의 문구를 보면은 원봉 7년으로부터 4617년 전인 상원 태초와 원봉 7년이 모두 알봉섭제격의 해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년해간이 갑이면 당연히 알봉으로 표현을 했겠고 지가 인이면 섭제격으로 대체하여서 갑인년을 알봉섭제격의 해로 표기하는 방식이 언제? 이 봐봐. 이게 태초력 개력 시점인 BC 104년 전환시대에 이미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천황시의 시대에는 알봉과 섭제격 이렇게 각자 쓰여서 22개 기호를 일주기 체계로 쓰였는데 이 태초력 개력 시점인 BC 104년 전환시대 이미 얘네가 조합되어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을묘년은 뭡니까? 당연히 전몽 단알의 해, 병진년은 유조집서해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60갑자로 조합되면 무한히 반복 사용되는 양상처럼 이 고갑자 체계도 전환시대부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고갑자를 활용한 초창기의 기념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예요. 이하 주소 내용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고갑자를 활용한 초창기의 기념법은 22년 일주체기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죠. 왜? 얘네들을 조합해서 활용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 근데 뒤에 60갑자를 활용한 60년 일주체계의 간지기념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고갑자를 활용한 60년 일주체계의 기념법도 병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고갑자가 처음에 간지체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고갑자는 따로따로 쓰인 거지. 어떻게? 전몽이해, 단날이해 이런 식으로 22개 기호를 1주기로 하는 22년을 1주기로 하는 체계로 기념법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뒤에 고갑자가 아닌 현갑자 있잖아. 갑자을축 이런 식으로 간지조합 형태로 60년 1주기 형태로 이 현갑자 간지기념법 체계가 먼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고갑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갑자도 동일한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고갑자를 단일 형태로 쓰다가 고갑자를 조합해서 쓰고 현갑자를 뒤에 조합해서 쓴 게 아니고 고갑자를 단일 형태로 쓰다가 현갑자를 먼저 조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고갑자도 조합해서 60년 1주기 체계로 쓴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병용이 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훨씬 다 용어들도 간단하고 하니까 요 현갑자 위주로 쓰였겠죠. 간지기념법부터는. 근데 예전부터 쓰던 요 고갑자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으니까 병용이 됐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술된 요 태초력의 여건인 갑인년은 알봉섭제격의 해이다. 요거 외에 몇 가지 고갑자의 60년 1주 체계 활용 예시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세 가지만 그냥 해석만 볼게요. 일단은 자치통감에서는 연도를 표기할 때 해석만 보면은 자, 단기 64 알봉 곤돈의 해 윤월부터 도유 대왕락이 해에 이르기까지 5년을 약간 넘는 기간은 당의 15대 황제의 묘무종 시호 지도 소속 효왕제의 치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대놓고 이렇게 알봉곤돈, 도유, 도유대왕락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지? 대표적인 어떤 고갑자를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표기한 얘가 자치통감에 나와 있고,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려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소유대왕락이 해. 대길하다, 매우 길하다. 뭔가 점을 쳤나 본데 장군님이. 여기 령월이라는 게 있거든. 령월. 이거는 뭐냐면 음력 2월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소유대왕락의 해에 음력 2월은 매우 길하다 이거지. 계산년이면 계산년, 그때로 보면은 계산년이죠. 임진년 다음 해잖아. 그지? 임진년은 바로 다음 해. 그래서 난중일기에도 요 고갑자를 조합해서 쓴 예시가 보인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웅리자라는 경우에 이 문구에도 연도 표경을 쓰는데, 알봉돈장해, 뭡니까? 가보년이겠죠? 알봉돈장해에 군사를 크게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지. 이처럼 고갑자도 나중에는 간지기념법의 영향을 받아서 상호 조합해서 연도를 표기하는데 활용되는 식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 고갑자를 활용한 기념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갑자 기념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짧은데 우리한테 조금 그래도 고갑자 기념법보다 익숙한 통치연차 기념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